김건희 여사 국민대 돕는 문제가 핫 이슈였습니다. 사실은 그날 저희 오마이TV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무려 4만 8천 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볼 정도로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거든요. 이제 국민검증단, 범학계 국민검증단, 이거는 이제 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 등 14개 교수연구단체 모임인데요. 여기에서 이건 표절이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 석사학위 논문이었던가요? 숙명여대 네네. 주모 그거부터, 교수가 네네. 얘기한 것도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첫째, 둘째 그 말만 바꾸고 그대로 뭐 피어레드까지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 교수님께서 내 인격을 도둑맞았다라고 네네. 하는데 지금 일부에서 국민검증단 네. 그 학자들에 대해서 좌파다. 좌파 교수들이 했다. 네. 근데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편가리를 하는데 네. 이번 추석 밥상에도 뭐 여러 가지가 올라가겠지만 저는 이제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기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국민, 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화를 내는 국민 이렇게 양분돼 버린 것 같은데 그 논문 검증마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저는 말이죠. 네. 얼마 전에 어떤 언론인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게 차라리 김건희 여사가 논문을 반납하고 네. 대국민 사과를 하면 어쩌냐라고 네네. 해서 나는 이것이 이렇게 크게 번질까 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어떻게 저 정도로 표절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사후 약방문이 되지만은 사실 대통령 부인 자격 요건에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필요 없잖아요. 물론이죠. 네. 또 김건희 여사는 나는 영부인 노릇도 하지 않고 뒤에서 내조만 하겠다. 이 말씀도 좀 잘못된 얘기지만은 어떻게 됐든 자격 요건도 아니면은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인정하고 네네. 논문을 반납하고 사과했으면 좋겠다 하는 해결 방안을 한번 참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검증단이 좌파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 논문의 수준이 보수는 그 정도 수준입니까? 보수학자들은 뭐냐면 제목부터가 말이죠.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컨텐츠 개발 연구예요. 네, 운세 연구. 운세 점쟁이죠. 점쟁이죠. 그리고 실제로 점집의 그 홈페이지 그대로 블로그 뭐 이런 거 다 옮겨서 붙이고요. 아까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숙대 교수, 주 교수님의 논문 표절한 것이 그나마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그 수준 높은 그것은 논문을 표절했으니까 그래도 수준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검증단이 발표할 때 이론의 여지 없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 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 중에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대머리의 남자와 주걱턱의 여자가 궁합이 좋다. 이런 거예요. 그게 네. 수준입니까 도대체가? 아니 그게 논문 박사 논문의 주제가 됩니까? 거기 더 하나 더 하자면 주먹코의 남자와 키 큰 여자의 궁합이 좋다. 콧구멍이 큰 남자와 입이 튀어나온 여자의 궁합이 좋다. 박사학위 이런 걸로 딱이라면 저도 할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남산 올라갈 때 네. 올라가는 거기에 저 점쟁이들이 돗자리 펴놓고 쭉 앉아 있었잖아요. 네, 네. 제가 자란 목포에도 유달산 올라가는 그 밑에 네. 그 점쟁이들이 쫙 앉아 있었어요. 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점집을 내지 않고는 왜 그게 박사학위가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민속학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만도 하죠. 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 박사
하기 논문을 취득했다는 것도 넌센스지만은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을 네. 이 정치란 게 그렇습니다. 풀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만들어가면은 세상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라고 네. 하는 것은 마치 6,200만 원짜리 보석 목걸이를 네. 얼마나 궁여지책이면은 스페인 현지에서 빌렸다. 또 이제 말을 바꿔서 한국에 있는 지인 두 사람한테 빌렸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는 돈이 많다. 네. 돈이 많은 여성들은 또 멋쟁이들은 장신구 보석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나는 우리 말로 장신구라고 표현도 조금 그 좋은 편 같은데 그 주얼리 아니에요. 아, 그럼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샀다. 네. 그러나 재산 신고를 안 한 것은 잘못이다. 네. 하고 사과하고 재산 신고하면 되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논문을 지금 현재 까발려봐야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체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국민들이 그 뭐 우리가 영부인이라는 말도 김대중 대통령 2호 여사부터 안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대통령에 대해서 존엄을 지키고 그 임금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국모로 생각하는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이 저러한 논문을 썼다고 하는 것은 채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결의 길은 김건희 여사가 풀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부인 자격 요건이 없잖아요. 그럼요. 학위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지 학위를 않습니까? 가야 네. 무슨 대학 교수 하려면은 학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내 이 논문 표절이고 잘 못 썼다. 그러니까 논문을 반납해버리고 학위를 네. 반납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아니 그러면 저기 써 있는 대로 대통령 부인이 얘기했으니까 뭐 턱 나온 사람하고 어디하고 찾아다녀야 되나요? 이게 진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의 말씀 들으면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얼리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궁금한 게 대통령께서도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기사 보고. 아시겠죠. 근데 왜 아무런 말씀도 없죠? 해명하는 것마다 스텝이 꼬이고. 글쎄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은 자기 아내를 지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래도.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관심이 있고 그러한 것으로 상당히 궁지에 몰리면 안 좋으니까 네. 그러한 의견을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셔도 김건희 여사가 무시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언터처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과거부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벽에 집에서 부부간에 한 얘기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데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거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낭비거든요. 엄청나죠. 네. 이게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넌센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외신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카노미스트 영국 이카노미스트 네. 같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본이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친구들끼리도 또 누구 혹자를 얘기하면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다고. 이건 얼마나 나쁜 혹평이에요. 그게 사실 이코노미스트라는 게 좀 아는 사람들은 다 보는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국제적으로. 지난주에는 네. 아마추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아마추어로 해서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 뉴스를 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건 안 하건
얼굴이 화끈거리고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 그렇죠. 우리 국민이 우리 대통령인데. 우리 대통령이죠. 아니 기본이 안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우리 집 강아지 내가 때리더라도 남이 때리면 네.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이제 뭐 반려견으로 얼마나 우리가 애지중지하지만은 그전엔 그랬다고요. 네. 그런데 보세요. 그냥 외신 최근에도 보면은 25개국 그 여론조사를 우리나라에서 해가더라고요. 그런데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세계에서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도가. 그런가 하면은 이번 주에 발표한 시사인 네네. 주간지에서 신뢰도 조사를 하니까 역대 대통령 중 윤석열 대통령이 3.62로 제일 꼴찌예요. 몇 점 만점이에요? 그래? 아마 5점 만점인가 아, 뭐 그래, 예. 10점 만점인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건 그 잘 기억 자세한 내용은 못하는데. 이제 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3.91, 아, 이명박 대통령이 3.95, 문재인 대통령이 4.5 아,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럼 5점 그러니까 만점인 것 예.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 대통령이 평가가 이래진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보셨으니까 이런 건의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께 시중의 여론이나 그런 이코노미스트의 보도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까? 왜 다 드리죠? 네, 다 드리죠.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김대중 vs 김대중 네, 당시 조선일보 주필로 있는 지금 현재 김대중 고문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물론이죠. 지금은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엊그제 칼럼 보면은 이제 협치도 경제도 당신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보다 전부 검찰 법 앞에 세워라. 이것이 공정과 상식이다 해서 난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그 좋은 글도 많이 썼지만은 비판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글이에요. 저를 만나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한 악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차마 입에 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A4 용지 한 장으로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보고 끝나고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관절을 나오는데 제가 차를 타기도 전에 전화가 와서 왜 이런 것을 나한테 주느냐 하고 화를 확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상에다 대고 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타고 내려오는데 2, 3분도 안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까 화낸 건 미안하다. 다시 들어와라. 다시 돌아가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더니 그걸 다 보신 거예요. 박지원 너라도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라. 네, 내가 아까 화낸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그러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열린 마음으로 네, 모든 참모들의 충고를 듣는다고 하면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김대기 대통령 실장을 비롯해서 정무수석 모든 그 수석들이 또는 총리나 장관들이 대통령께 직언을 못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도 무시해 버리는지 네, 또 그 직언을 못하게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 네, 네. 주얼리를 보고 그 보석을 보고 해명이 달라지더라고요. 청와대 그러니까. 해명이. 그래서 제 감이에요. 제 추측은 저 비서관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감히 뭐
물어보지를 못하는구나. 네네. 물어봐서 했으면은 쉽게 뭐 할수 있는 스페인에서 빌렸다, 여기 네네. 지인 두 사람한테 빌렸다, 같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답이 안 나왔어요. 답이 안 사실은. 나왔죠. 네네. 그래서 나는 그 시스템이나 대통령 내부의 멘탈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감수성이나 적응력은 또 뛰어나더라고요. 네. 지난번 태풍에 혼쭐 났잖아요. 네네. 뭐 구두 신고도 가고 뭐 지하 세모녀 돌아가신 데 가서 엉뚱한 말씀하시고 뭐 물이 찼는데 나는 집으로 갔다 뭐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 흰남노 네네네. 여기에는 철저히 바지도 바꿔 입고 용산 대통령 그 재난구호센터에서 주무시면서 진두지휘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대통령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에게 제대로 보필을 하면은 할 수도 있는 분이다. 네. 저는 그랬는데 또 보세요. 워싱턴 포스트 여성 기자가 와서 왜 여성은 장관이 없냐 하는 식으로 질문하니까 여성 장관 서너 명 또 쫙 임명하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또 한번 워싱턴 포스트 여성 기자가 와서 그 잘못된 걸 좀 지적해주면 고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실 내에 이른바 레드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레드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차지가면 잘릴 생각도 하면서 각오하면서. 그건 거기에 직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이 잘린다니까 얘기 나오는데 네. 오늘 또 보세요. 아침에 모든 신문에 그런 게 났잖아요. 대통령 비서관 행정관이 50명이 네. 100일, 120일 만에 보따리 쌌어요. 그렇게 보따리 싼 그 여의도 친구들이 댁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요? 오늘 봉상 나오잖아요. 다 나오죠. 왜 네. 검찰 출신들은 하나도 안 하고 우리만 하느냐? 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그리고 그 추천은 누가 했으며 그 검증은 누가 했으며 그 공직기강은 누가 했습니까? 다 검역관들이 한 거 아니에요. 검찰 인사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꾸 민주당이 좀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진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기문란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의 비밀 사항을 유출시키고 네. 또 자기들끼리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것. 어떤 대통령 정부가 어떤 정권이 100일 만에 120일 만에 이렇게 많은 비서관 행정관을 교체하고 몰아내냐고요. 없죠. 대부분이 이제 그러면 거기에 갈리는 대한 수석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갈리죠. 거기에 대한 네. 책임이 져야 돼요. 그리고 대원은 다 살리고 그러니까. 대통령 실장이나 수석들은 다 살리고 피레미 비서관 행정관은 다 몰아내면은 누가 납득이 되냐고요. 그 사람들은 3개월 일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이해관계가 있는 그 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을 못 합니다. 글쎄 그것도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네. 그 친절한 금자씨지. 안 그래도 네. 화나가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래요. 겨우 이제 7월 달에 한 번 월급 받았다. 네네. 인사검증 때문에. 받았는데 용산 대통령실에 갔다 가니까 다 가족들이 좋아했는데 추석에 나 잘렸다 말 못하니까는 지금 용산 카페에 와서 앉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건 중요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네. 대통령 실장도 국민한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그 50명의 행정관들이나 실무자들이 물러간 자리 누군가는 채워야 되는데 채웠겠죠. 그러면 검찰 인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니.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갔다는 소리는 없고 네네. 일부에서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을 거다. 이런 추측들은 확인되지는 하더라고요. 않았지만. 확인되지 않았죠. 이것이 그 루머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루머가 사실은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더 무서운 거죠. 네네. 그런데 루머가 나오고 나면 진실이 딱 그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네. 저렇게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넘기고 네. 그 야당은 이것을 지적해서 한 번 정도 진짜 이런 것은 나는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할 정도로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